네, 새로운 해입니다. 새로운 해라고요. 새해가 아니고요. 바로 깜깜이 했던 소식을 알려드린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정보가 없어요. 작년에는 이런 문제 나왔는데 올해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바로 알려드립니다. 바로 2017년 첫 번째 문제죠. 2017년 제1회예요. 언제 시험 봤냐고요? 4월 16일 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 문제는 대개 13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한 번만 보면 여러분도 만점 몇 점? 60점을 취득할 수 있게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1번 보니까요, 안전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형태 3가지를 쓰시면 수없이 했습니다. 라인식, 스텝식, 직계 참모식 조직인데 여러분 바로 이거요. 그냥 이런 걸 안 썼대요. 그냥 한글로 라인이라고 써도 괜찮아. 라인 조직, 스텝 조직, 스텝, 라인 앤 스텝 조직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써도 틀리지 않는다는 어쨌든 우리 안전조직 종류는 라인식, 스텝식, 라인 스텝 혼역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요 조직이란 말을 안 써도 돼. 왜 안 썼댔나? 요 말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뭐요? 단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단위를 붙여야 됩니까? 안 붙여? 이런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라인형, 스텝형, 라인 스텝, 라인 스텝 이렇게만 써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필답형 1-2 쪽이에요. 안전보건관리조직 기본요령 3가지로 나와 있고 제일 첫 장에 있었죠. 우리 교재에도 수없이 나오고 2016년 6월 26일 날 문제 4번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2번입니다. 부적격한 와이로프 사용 금지사항 5가지를 쓰시오는데 다른 말로 하면 와이로프 사용 금지 기준이죠. 와이로프는요, 사실 어떻게 일종의 와이로프가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섬유로프가 있고 달기 체인 3가지죠. 이 3가지 금지 기준을 꼭 알아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는 5가지 쓰라는데 무려 5점이에요. 합격시켜 주기 위한 거죠. 이음매가 있는 거. 둘째, 와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얼마? 10% 이상이에요. 갈로소금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셋째,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 얼마? 7%를 초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꼬인 거. 다섯째,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거. 여섯째,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등입니다. 이것은요,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기의 구조라고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93년, 2012년, 2015년, 2016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안전 합격은 얼마? 가연도 10년치 이상을 꼭 보세요를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지금 시중에는요,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강의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 책을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뭐 봐도 괜찮지만은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출제되었고요.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출판사가 짜집기회가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요, 1987년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건설안전기사 책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괜찮았죠. 저 혼자밖에 없고 지금도 뭐 몇 군데는 안 되지만요. 너무 엉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예 필답형 작업을 합쳐가지고요. 이렇게 만드는데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물론 저 책보다 가격도 더 싸요. 또 책 표지도 막 그럴듯하게 무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사는 순간 참고는 될지보다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저자가 전화를 받습니까? 왜 안 받습니까? 저자가 있으면 없어. 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전한 합격, 안전한 건설안전기사, 건설한 산업기사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자와 직통되는 것, 공인된 저자의 책과 공인된 저자의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3번인데요. 이것은 우리 산업안전 이때 볼 때도 계속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 사업 3가지를 써요. 원래 6가지가 있죠. 엄청 긴데요. 1번은 이렇게 지상 높이가 31m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평방미터 이상은 문화 집회시설, 갈로소금을 빼자고요.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 고속철도 빼고요.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 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 냉장 창고시설,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그런데 일본은 굳이 기억할 수가 없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갈로성으로 나오면 기억하고, 일본 아예 할 필요 없어. 이런 거. 요런 것부터 하면 되죠. 연면적 5,000m 자성 또는 5,100망미터라고 그러죠. 이상은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일 공사.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이 교량 건설 등의 공사,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 댐, 발전 용댐, 저수 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 상수도 전용댐 건설. 깊이가 얼마? 10m 이상의 굴착 공사는 바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 산업안전 시행규칙 120조에도 있고요. 2016년 4월 17일, 2016년 6월 26일 출제됐다. 최근 문제잖아. 여러분들 이해 시험 보니까 최근 문제 정보를 최근에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간란에 알맞는 내용을 쓰라 그랬어요. 이것은 기사에도 똑같이 나왔네요. 연약한 하부 지번에 연약 딱은 뭐예요? 이거는 휘빙이잖아. 연약이라 나오니까. 흙막이의 외부의 흙의 중량과 지포면 제하 중량에 의해 저면 흙막이 붕괴되고 흙이 붕괴되고 외부 흙이 내부로 불룩하게 나오는 현상, 되는 현상이죠. 그 사질토 나오면 뭐예요? 바로 보일링이라고 이렇게 먼저 써도 괜찮아요. 굴착적 흙막이 배면과 수위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보일링이다. 뭐 쉽게 이거는 합격시켜주기 위한 거죠. 이거는 2009년뿐 아니고 수없이 2007년, 2009년, 2010, 2015년도 기사 문제로도 출제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는 기사와 산업기사 구분 없이 몇 년? 10년을 보라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중대재해 종류 3가지. 중대재해는요, 사망자가 어떻게 1명 이상이라도 발생하면 뭐가 된다? 중대재해가 되겠습니다. 사망자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동시 얼마?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도 중대재해죠. 부상자 또는 직업성부 동시 얼마?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떻게 작업 중지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이 작업 중지를 어지간하면 잘 안 시킵니다. 경제적 때문에. 근데 이번에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 세계의 최고 기업은 S중공을 어떻게 작업 중지시켰어요. 왜? 바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사망자가 1명 이상 이것도 했지만은 상별 요양을 요하고 동시에 2명만 되겠으면 몇 명? 25명의 사상자가 지금 2017년 5월 7일 날 6명이 사망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작업 중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그러면 작업 중지가 됐는데 사장이 아니고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돼? 구속돼 깜빵 갑니까? 그런데 간다 안 간다? 안 갑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관리자는 구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은 되겠죠. 물론 이제 서류도 꾸며야 되고 증인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런 일은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가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고, 이것은요 우선 알아둘게요. 작업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펌프가 사용 시 준수사항은 첫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할 것이. 이건 법적인 기준이니까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상세히 좀 설명해달라는데 상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할 수 있죠. 모든 기계에 대한 사람도요. 일하기 전에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뭔 필요? 왜? 법적인 내용이고 또 시험 문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안 돼요. 반드시 법대로 요대로 써야 됩니다. 또 요대로 쓰라니까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작업 시작에 이제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그러는데 뭐 이게 작업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할 것.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건축물로 난간 등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호수 요동 선해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셋째, 콘크리트 펌프가의 부물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넷째, 작업 중에 치마라든지 아우트리그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적절한 조치가 뭐예요? 지방을 보강하고 안전한 곳에 설치한다, 이런 뜻이죠. 산업안전보건기준이 335조에 콘크리트 펌프가 등의 사용 시 준수사항이, 이는
2011년 11월 3일 어디 출제됐다? 기사에도 출제됐다. 그래서 기사와 산업기사의 은행은 틀리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 반드시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는 기사와 산업이 동시에 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어디 나온다? 작업형에도 잘 출제됩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죠. 인간공학에서. 청각장치와 시각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청각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유리한 점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게 유리한 거. 귀는 어떻게 해요? 바로 듣고 실행에 옮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시각은 눈으로 보지만 메모하라 그랬습니다. 전원이 어떻다? 청각장치 간단해요. 둘째, 전원이 어떻게 짧다. 전원을 재참여할 필요도 없어요. 전환이 시간적인 사상을 다루고요. 전원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하는 것이 뭐다? 사실 이거는 누가 그래요? 다 똑같은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이렇게 분리해서 쓰라고 하니까 요 중에서 여러분이 세 가지만 골라 쓰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더 많죠. 또 뭐가 있어요? 수신자가 시각계통의 과부하 상태. 수신자가 너무 밝거나 암종 유지가 필요할 때. 직무상 수신 자주 움직여. 이거는 우리 교재도 잘 돼 있지만 2011년 11월 13일 날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상 세 가지만 써라. 요 내용은 이동식 크레인을 분명히 알아둘 게 있어요. 또 일반적인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 종류는 틀린다는 거. 작업 시작 전 꼭 기억하면. 이동식 크레인은요. 건강방지장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둘째,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장치의 기능. 셋째,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법에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요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될 기계기구 18가지가 여기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9번째는요. 어느 공장의 도수율이 4예요. 4.0이고 했는데 4죠. 강도율이 1.5일 때 이 공장의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정년퇴직까지 몇 회의 부상자가 나오겠냐. 요거는 요런 말에 정년 때 몇 회나 요거는 가지고 평균 강도율을 구하시라면 돼. 요걸 가지고 평균 강도율을 하는 거고요. 부상자가 얼마의 근로손실일수를 갖는 상태가 되겠냐. 이거는 뭐요? 근로손실일수는 뭐예요? 우리 강도율 중에 이런 거 가지고 한산 강도율. 그럼 여기서 평균 강도율과 한산 강도율 계산. 그래서 이것도 안 풀으면 몰라요. 그래서 평균 강도율 공식은 도수율분의 강도율 곱하기 1000이에요. 도수율 얼마? 4예요. 강도율 얼마? 1.5니까 1000을 곱하니까 375회가 평균 강도율. 그럼 여러분 요거는 쓸 필요 있다 없다? 쓸 필요 없다 그랬어요. 식은 필요 없고 공식은 쓸 필요 없고 풀이 가정만 쓰면 돼요. 한산 강도율은요. 뭐요? 강도율 곱하기 100이니까 바로 1.5가 뭐예요? 강도율이니까 얼마? 1.5가 강도율. 1.5 곱하기 100을 하니까 150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4월 19일 날 문제 13번으로도 출제됐고요. 여기서 조금 더 보충학습을 해 두었습니다. 한산 도수가 한산 강도율이라고 하는데 평생 총 근로 시간이 10만 시간을 가정했을 때 또는 조건이 없는 경우는 10만 시간을 무조건 적용하죠. 그래서 도수율 이렇게 하고 한산 강도율은 다시 말하면 100만 분의 도수율 곱하기 총 근로 시간인데 다시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하면 도수율 곱하기 0.1이 뭐다? 한산 도수율이 돼요. 강도율은 근로시간에서 풀이 과정을 거쳐서 해보니까 강도율 곱하기 100이 된다. 이런 과정도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10번째입니다. 건설 현장에 사용 양중기 종류 4가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양중기는요. 우리 5가지 있죠. 크레인, 갈로 필요 없죠. 이동식 크레인, 곤도라, 갈로 필요 없죠. 승강기, 리프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아니고 산업안전법에서도 132조에 나와 있고 교재도 있고요. 2004년, 2007년, 2012년, 14년, 15 이렇게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주 주사위도 던지다 보면 자주 나오는 게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기사에도 그대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와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그럴 때 근로자가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볼표 10이에요. 하물이 하중은 5예요. 훅사크는 얼마? 3이에요. 무조건 그 밖은 4 이렇게 쉽게 쓸 수 있고요. 우리 163조에 와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를 법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2012년 7월 8일 날 또
출제가 됐었고요. 또 2012년 11월 3일에도 출제되었고요. 2012년 4월 19일 날 기사로도 출제됐고 2015년 11월 7일 날 또 출제됐었습니다. 12번째요. 연초율이 거창한 50이라는 50이면요. 1000명이 작업할 때 50명의 재해가 발생한다는 뜻이 간단하잖아요. 천인율은 어때요? 이렇게 근로총이 아니고 뭐요? 평균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 수잖아요. 곱하기 1000이니까 바로 1000명이 작업 시 얼마나, 그리고 여기 50이에요. 50이니까 1000명 작업할 때 얼마? 50명의 재해가 발생한다는 뜻. 이것이 바로 연천이 50일이 되죠. 13번째입니다. 알맞는 내용이 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작업형에도 우선 잘 나온다는 게, 작업형에도 갈로속으로 나와요. 갈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그랬어. 파이프 서포트는 몇 개? 3개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될 거고,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연축물을 사용하여 이을 거요. 높이 3.5m 이내마다 2m 이내마다 3초 초과할 때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체 몇 개?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체의 변이를 방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도 나왔고 방금 강조했듯이 작업형으로 나옵니다. 이 문제는요. 언제 거다? 2017년 4월 16일 어때? 2017년 제1회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깜깜이가 아니고 보고 시험에 이런 거가 나와 있다. 정보를 알고 시험에 임함으로써 여러분이 안전한 합격을 할 수 있게 제가 멘토가 되어드린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작업형도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험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